과거에는 1대 용어 아니면 뭐 노래 안에서 틀고 봤어요. 아니 정치력이 아니라 그냥 아니, 그냥 남녀 거기서- 여성만 부르면 돼요. 이게 절대 못 불러요. 이게 뭐 남성이 오는 게 아니라 여성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를 하면은 24살 장녀부인. 아 김영호라고 해요. 네, 처음 들었어요. 저는 26살 26살이요? 네. 한국은 남녀 평등이 아직 멀었고 페미니즘이 많이 필요하다.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멀었냐? 방송만 봐도 공중파 방송만 봐도 남자는 수영장 들어 우뚝 다 갑니다. 여자 까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방송 사고 뉴스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까고 이러면은 성희롱 뭐 그런 걸로 해서 무조건 이제 남자는 다 이렇게 들어가는 문화가 그거 자체가 드라마 이런 데서 한국 문화에서 여자는 가려야 된다. 남자는 벗어도 괜찮다. 이런 게 남녀 차별의 주범이고 또한 제가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근데 남자가 셀카 찍으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앞에는 여자가 너 나 몰카 찍었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나 안 찍었다. 왜 그러냐? 근데 경찰이 폰 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내야 된다. 여자가 신고를 하면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냐. 지금 이 사회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미투부터 시작해서 물론 성희롱 이런 건 잘못이 됐지만은 휴대폰 본다고 자기를 찍는다고 왜 생각을 하지?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그걸 신고했을 때 경찰이나 주위 시선에서 도와줄까? 과연? 이거 자체가 남녀 평등이 하지 않다. 모든 이 사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 아직.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왜 여성가족부만 있었을까? 물론 지금은 해체됐지만 그거에 열광했을까, 사람들이? 없애는 거에 열광을 했을까? 왜 남성가족부는 없지? 왜 남자는 혼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데 여자는 보호받아야 되지? 근데 잠깐 묻자면 영훈 씨는 오히려 남자가 이 사회에서 열등하다라는 열악하다라는 거죠? 네. 제가 반대입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만약에 저는 예전 같은 시기였으면 예전에는 가부장 시대였죠. 예를 들면은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들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 예전에는 무조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그 시대였으면 똑같은 찬성을 했을 건데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고 오히려 남자가 요리하는 그런 이상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진짜 진짜 제가 청소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갑자기 집안일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난리칩니다. 왜 청소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청소도 안 하면은 오히려 지금 청소하다 오히려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 공동으로 이제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했던 집안일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집안일에 참여하고 여자도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똑같은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남녀 평등이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이게 듭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집안일 같이 한다고 해서 남녀가 평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왜 그걸 끌고 오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집안일은 근데 또 가족이다 보니까 한쪽은 안 하고 한쪽만 하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또 극단 집안일이라고 하면은 누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죠.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집에서 집안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아시는 거 아니죠? 그거는 미리 집에 오면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저희 집에 오시지 않잖아요. 가족인데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물건이나 행동, 이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여성 안심 거울 이런 거 있는데 남성 안심 거울 없잖아요. 그런 건 따져보지만 근데 왜 평등한 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남자가 신고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없다고 해요. 남자랑 여자랑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직업도 약간 여자가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한다. 그냥 저는 남녀 평등이 절대 남녀가 평등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르잖아요.
여자니까 이건 못하고 남자니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여자가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도 만나보면서 좀 알게 되고, 그래서 평등하지가 않은,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법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오용됐을 때 약간 나는 찍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그냥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냥 모든 남자는 이렇다 이렇게 될 때 약간 그게 진짜 아주 불쾌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평등하지 못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일부의 여자들만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남자 이렇게 핸드폰을 했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이게 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일부만 그런 거지. 뭐 10명 중에 뭐 10명 다 그런 건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면 아는 사람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는 그냥 근데 일부만 그런데, 일부의 사람. 근데 일부만 그런데 일부처럼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에 뭐가 나오잖아요. 뉴스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타이틀을 그냥 일부 누구 경찰이 차를 몰다가 굴러떨어져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경 경찰이 몬 경찰차에 사람이 쥐어서 숨졌다.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들 왜냐면 그걸 보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아 일부가 그럴 수 있지, 일부가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사실 안 해요. 뭐, 사실 뭐 저는 저만의 정치 견해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한국에서 중국인들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 대화해보면 일부 중국인들. 그래도 중국 사람들 막 털리는 영상 그런 거 보면 무조건 뚫릴게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다 철학적이어가지고 일부 중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난 이해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단순해.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중에 경찰 공무원 시험만 봐도 여자는 무릎 대고 해줬죠. 그렇죠. 평등합니까? 근데 군대에서는 똑같이. 아니 제가 물어봐. 그거는 평등한. 평등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경찰이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시험 평등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이제 남자 여자는 그게 따뜻하게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같은 기준을 놓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기준치가 달라요, 애초에. 근데 남자고 여자고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달리기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남자가 얘기하면 더 높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모든 근데 경찰은 근데 여자가 잡는 경찰은 근데 약한 사람 잡는 게 아니잖아. 공무원 체험 같은 거 말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체력이잖아요. 체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여성들이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종목이나 뭐 축구단지 야구단지 솔직히 남자와 여자 하면은 솔직히 남자가 무조건 이기잖아. 그래서 경기를 따로 뛰잖아. 근데 여자가 그러니까 경기는 그렇다 쳐도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성 경찰관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경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 남자가 있었냐 여자가 있었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리고 누군가의 목숨이 달린다면 사실 달라야 당연히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해야죠. 만약 같은 업무를 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납치를 당했어요. 여경 부를래요? 남경 부를래요? 평등하다 했으니까. 평등하다고.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권장한 남성이 많아요. 근데 저도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뉴스에서 그러니까 보면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경이 양쪽 다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굴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누굴 부를 그건 부를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부를 수 있다는 상황을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이게 부르시다는 상황이 아니라 그게 지금 아예 안 돼요. 그 한번 전화해서 이게 누구를 부르시나 한번 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꼭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고르겠냐 평등하다 했으니까. 근데 누구 고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아니 정치적이 아니라 그냥 이거 남경 여경만 고르면 돼요. 이게 절대 못 골라요. 이게 뭐 남성이 오는 게 아니라 여성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를 하면은 그냥 그게 그냥 오는 사람이 받지. 저희도 뭐 남자 오는데 여자 오는데 이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를 수 있다는 여기까지 상황.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재명은 현재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번 선관위의 실수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방금. 선관위의 실수뿐이다 아니라 실수뿐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조작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동의합니다. 저도 방해합니다.
그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으시죠? 일단은 선관위 이번 투표 때 한번 봤었는데 주로 이제 그 선거를 하면서 이제 그 선거하다가 이제 그 투표권이 없어지는 상황 보셨죠? 예. 뉴스에서 그거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투표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그 투표권은 이제 그 모든 국민이 이제 투표할 수 있게 그 매수만큼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 매수만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절반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근데 발생했어요. 그걸 왜 접견 지역에서만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선관위 쪽에서 이제 잘못한 거인 것 아, 같아요. 그것도 네. 운명의 장난이다 그런 주장인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선관위 쪽에서 분명히 이제 모든 이제 단은 100% 하는 게 원칙이죠. 네, 원칙대로 하면은 단은 투표권이 부족하면은 국민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선관위가 만약에 공정하게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야기는 절대 안 나왔던 거는 맞겠죠. 근데 하지만 이게 결국 투표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뭐 의심을 하기 전에 중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여봤을까요? 저희? 갑자기 왜 중국인만? 굳이? 근데 전 세계의 나라가 어마무시한데 왜 중국? 중국인들하고 이번 사건은 크게 연관은 없었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뉴스로 뭐 접해봤지만 이번에 뭐 10이었죠. 이번에 잠실구에서는 주로 이제 뭐 투표율이 뭐 역대 이제 대선으로 이제 펼치면은 이제 뭐 50%, 뭐 55% 이제 뭐 이런 정도 이제 투표권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또 100%도 투표를 이제 다 해버리면은 또 그 남는 표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금이잖아요. 세금이기도 하죠. 네, 당연히. 그러다 저희가 낸 투표용지는 저희가 투표해야 되는데 왜 저희가 투표를 하려고 돈을 내는 그렇다면 이제 투표권이 너무 많아지면은 저도 이제 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투표권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외부의 세력이 이제 갑자기 그럼 왜 그 뉴스에서 막 뉴스나 이런 미디어 SNS에서 외부 세력이 있다 이런 음모론들이 많잖아요. 중국인들이 투표를 2번씩 한다 또는 왕국인들이 투표를 2번씩 해봤는데 진짜 2번씩 되더라. 그거는 저희 나라 국민만 투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 중국인들 투표 가능합니다. 중국인 투표 가능한데 그거는 기여한 중국인만 이제 저희 쪽으로 기여한 중국인만 투표가 가능하고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은 투표를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 투표를 누가 하냐 그게 아니라 투표를 2번씩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나 투표 2번 할래 해서 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은 어떠한 지령을 받고 또는 이걸 누구 만들어야겠다. 혹시 투표 해보셨나요? 넥스트 투표하셨을 때 처음에 어떤 거 하죠? 처음에 투표로 출능 검사하고 그 지문 찍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보내죠? 네네. 근데 사전에 투표했던 사람이 또 본투표에서 또 투표를 하려고 하면 그냥 안 되겠죠? 했다고 나왔는데 뉴스에도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뉴스가 조작된 거다.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있으니까 뉴스에서 나왔겠죠. 그럼 뉴스가 어떤 내용을 갑자기 나 이거 뉴스에 써야지. 근데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사전 투표도 하고 별로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도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측을 못한 거죠. 2번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예측을 못 하냐고요. 제 말은. 공무원인데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지령 받지 않았을까? 일반 국민이 이제 선관위가 과연 깨끗할까? 근데 그거는 거의 없었긴 했는데 이제 투표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뭐 제도도 모르고 아니 거의라는 말은 애초에 쓰면 안 되죠. 투표율에서 투표 결과에서 둘씩 같은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여러 곳에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꼼짝이 못했어요. 같은 곳에서요. 아니 다른 곳인데 네. 완전 다른 곳인데 같은 숫자로 완전히 똑같은 숫자로 근데 그게 10단위가 아니라 몇천 단위지 않아요. 네. 같은 숫자로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운명의 작전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진짜 뭐 투표하다 보면은 뭐 이번에 투표한 거 봤을 때는 뭐 한 표 차이로 떨어진 이번에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시의원 중에 이번에 한 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이번에 뭐 다른 투표용지에서는 뭐 70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재투표라고 하죠. 다시 까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막상 다시 하면은 이제 투표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 뭐 예를 들면은 뭐 두 표, 세 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는 나겠죠. 근데 다시 투표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뭐 수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기계로 하다 보면 기계는 조금 이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조금 뭐 잘못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정 선거가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빳빳한 투표용지,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 스티커 붙인 투표용지. 물론 그 안에 누군가가 정말 이 정권을 우리 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가짜 정보를 넣어서 안 되겠죠.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표하는 그 입장, 사실 이번 것만 아니라 지난 건도 그런 것들 투표용지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이거는 뭐 뉴스에서 발표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한 거니까 정말 모든 일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고 깔끔하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정선거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투표에서는 결국은 이제 투표가 끝나면은 인정 안 하는 투표보다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 당선된 사람은 당연히 당선이 된 거고, 그래도 뭐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 떨어졌다고 막 시위는 안 하잖아요. 다 깔끔하게 다 인정하잖아요. 결국은 떨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거가 뽑혔으면 그 시위를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떨어진 사람. 이제 그러니까 당선자가 있을 거고 당선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네. 뭐 당선이 안 된 사람이 나는 떨어졌으니까 제 투표도 하자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반대로. 그 깔끔하게 그건 선거는 인정하잖아요. 그 선거는. 네, 그 말이 아니라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를 하죠. 투표를 하죠. 근데 여기저기 사방팔방 전국에서 투표지도 뭐 없다 그러고 그렇죠. 투표지 없는 것도 제일 차로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투표를 하기 전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과연 본인 말씀대로 중국인이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에서 투표지 깔끔하게 했다 한 번밖에 못 한다. 근데 이런 기계적인 오류가 왜 전국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한 거 터지니까 여기 일어나고 저기 터지니까 저기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된 거란 건데. 근데 이번 사태 인정을 못했을 때 나온 거다. 중국인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투표 용지가 없었던 게 제일 큰 문제였잖아요. 투표 용지도 없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다른 우리나라 투표는 우리나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중국인들도 투표를 하냐 지역에서. 기여한 이제 중국인만 투표가 가능. 그러니까 그게 근데 본인의 생각은 그렇겠죠. 근데 여기저기 언론 미디어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서 이번 투표는 선관위가 잘못한 게 맞다라는 것도 뉴스가 발표가 됐고, 과연 송파에서만 투표지가 부족했으면 정말 실수였겠죠, 제 말은. 근데 이제 근데 왜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하필 또 그게 비등비등하고 내가 조금만 손 쓰면은 바뀌겠다. 만약에 90대 10%예요. 내가 혼자 투표한다 해서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곳에 작업을 친 거다. 그리고 인천에서 봤을 때 인천 계양인가 투표가 있었어요. 거기 사전 투표율이랑 그 본 투표율이 똑같았어요. 숫자 2730, 2730 이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과연 됐다 이건 아닌데, 그럼 그게 가능해요?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왜 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싹 조용할까요? 지금 송파에서 시위하고 있는 거 언론에서 보도합니까? 이제는 자주 끊겨서 이제 안 하죠. 근데 하죠. 사람들은 계속 시위를 하고. 이게 언론의 외부 세력 개입, 이 투표의 조작, 이거 아닌가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간첩이 유의미하게 섞여 있다. 유의미하다는 게 있다는 건가요? 확실히 있다. 네. 아이고, 그거 당연한, 네, 그렇죠. 이거는 일단 이거는 뭐, 이렇게, 네. 간단하게 주적이 어디인지 북한입니다. 북한, 네. 북한이죠. 북한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가든 간첩은 다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다 간첩을 심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첩이 있는데 그거를 주된 뭐 관료까지 올려가지고 그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중국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그게 팩트고 나라에서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고, 간첩은 있죠. 주적이 북한인이면은 뭐
이미 그렇게 무력 통일을 시도했던 게 북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그럴 일이 있나. 둘 다 그렇죠. 우리는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예요. 휴전 국가인데 물론 우리나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기밀 요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만 한다는 그런 보장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북한의 행보 말이 안 돼. 그래서 간첩은 있다. 배재호 야구부의 발언은 큰 죄보다는 철없는 장난에 가까운 동의하지 않는다.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징계 가깝다. 중징계 내려야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 야구부 학생들이 또 철없는 행동, 다른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상대방을 이제 그 흔들기 용으로 맞았다는 게 제일 우선이 되겠지만, 애들이 오해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했던 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학생들이 이게 응원의 문화를 위해서 당연히 그 학생들은 그냥 상대방을 그냥 흔들기 용이었지 뭐 단순하게 이거도 뭐 지역을 혐오하려고 그런 이거 말이 안 되는 안 게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 고등학교면은 이미 알 거 다 아는 성인이고 촉법소년도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촉법소년의 나이가 이미 출적 넘었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축구에서도 인종차별을 하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축구 EPL이나 뭐 이런 분데스리가 뛰는 사람 보면 17, 18 우리나라 치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인종차별했다고 해서 너 애들 장난이야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이거는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역 대 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 쌍발년도도 아니고 애초에 그 전에 스타벅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났을 때 이미 시끄러운 상태인데 거기서 의식해서 상대방을 흔들려서 이걸 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냥 나 너네 싫어 너 이거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운동은 운동으로 해서 결판을 내야지 이거는 운동과 번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생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경험한 세계, 자신들끼리 막 1등 되고 그리고 막 우리들끼리 야 얘네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런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발언을 한 거 그 자체가 그 무게가 주게 될 여파나 그 방식 자체가 범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의 이 고인에 대한 어떤 모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는 표현의 자유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모독을 하는 말 한마디로 천년을 낳는 과연 거기서 만약에 광주 그 고인이나 그런 사람이 속해 있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2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경기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학생들이 경기 중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좀 상대방을 이제 흔들어서 이제 좀 경기를 잡으려는 의도였지 뭐 단순히 그거를 왜 근데 그거는 알고 역사적인 일을 끌고 와서 심지어 이슈가 됐고 사람을 엄청 많이 학살한 그 사건을 끌고 와서 왜 흔들려 굳이? 그러니까 의도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장난식으로 한 건데 근데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왜 장난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된 건 몰랐겠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린 친구들의 커뮤니티 용어 그 남발이 혐오다 아니면 그냥 아이들 장난이다. 혐오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다. 왜냐면 저는 이제 부끄럽지만 지금 와서는 되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돌이키지만 과거에는 뭐 약간 일베 용어 아니면 뭐 노래 반에서 틀고 봤어요. 노래 부르고 이게 잘한 행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장난으로 받을 만한 행동인가? 그게 왜 그걸 굳이 다른 장난들도 많은데 어린 나이에 굳이 일베라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기 때문에 모르고 알고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절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약간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그러니까 일단은 노래가 뭐 자극적인 사람들 많이 들어서 약간 고추장치 뭐 그런 것처럼 듣다가 근데 이 정치인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후원님한테 물어봤죠. 왜 돌아갔냐? 자신의 편을 안 들어준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뭐 압박
그리고 그 노래 그 커뮤니티를 운영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를 공적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난그 제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극한 일부 또 일부의 사용자 중에서 지극한 일부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존중하는 그 대통령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그 취지와 의미 때문에 그걸 만들고 그런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의미 자체를 그러니까 그 가사가 사실은 가사 중에서 전 사실 막 그런 진짜로 완전 그 자극적인 그런 건 없었고 장난이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 쪽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지금 들어봤을 때는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들어봤을 때 완벽한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이건 본인이 본인이 뭐 했다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뭐 일베나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장난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난은 알면서까지 막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난도 아니고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 사람만 알고 있죠. 그리고 애기들이 요새 요새 솔직히 저희보다 휴대폰도 엄청 많이 하고 유행도 엄청 민감하고 더 빨라요. 어린애들이 유행해서 은어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성인들이 따라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이런 이 일베는 어떻게 보면 고인을 모욕하는 것도 하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셨다면서요, 그 돌아가신 거를. 근데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애들이 장난이 아니라 그걸 과연 재밌어서 하면은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장난으로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점점 커질 텐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좀 큰 범죄다. 그러니까 장난의 범위를 넘어섰다. 장난은 친구끼리 서로 좋았을 때 하는 게 장난이지. 그건 있지도 않은 사람을 끌고 와서 이렇게 모욕을 하면 그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저는 그래서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좋은 말도 많이 있지만 이제 나쁜 말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용어도 거의 다 알고 사용합니다. 이제 그거도 모르고 사용하면 단순히 뭐 한두 번은 실수도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말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거를 다시는 쓰면 안 되는데 그때 또 쓰잖아요.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현재 입장이랑 저의 그런 어떤 애들을 대변하는 생각하는 입장이 좀 다른데 제가 참고로 군대 갔었을 때 훈련소 때 16명, 15명 모이는 일을 다 일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적어도 본 침대 군대단 18명.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걸 신고했어요. 네, 정상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신고했고 성희롱, 어쩌죠 신고했어요. 그 신고하는 것도 근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본인들 좋은 거기 때문에 원래 넣어서 하니까 방송 나오고 그제서 이제 잘못됐구나. 저막 일베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니죠? 다음 주에. 근데 마지막 그것도 넣을게요. 그거 안 넣으면 쓰레기죠. 보수, 진보 중 누가 더 선동을 잘 당할까요? 진보인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선동의 보수가 더 당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보가 아니 보수가 조금 더 그렇지 않나. 본인이 진보인 적이 없죠. 네, 그런데도 보수가 선동을 더 잘 당한다. 그렇죠. 보수 쪽이 더 선동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번에 사건이 이거여가지고 하다가도 그냥 급하게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급하게 뭐 대통령이 실제로 되고 나서 그런 게 뭔가 흐지부지 된다든지 말가 된다든지 그런 걸 느끼면서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믿는 것도 조금 그런 게 아닐까. 저도 보수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진보에 비해서 보수가 더 으쌰으쌰하고 거리로 나와서 이겨내자 이런 걸 더 많다고 생각하고 진보들은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에서 멈추는 성향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해서 보수가 더 선동을 많이 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뭐 보수가 더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그 계엄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너무 다수이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민주당이 그냥 국회의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인데도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고 결국 다수의 당한테 결국 밀리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저도 보수가 더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한 그 대응요 조금이라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령을 보일 때 사실 이게 군사적 독재고 진짜로 총으로 무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거면 약간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그럼부터 진짜로 누군가를 학살하기 위한 건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게 계엄은 정당화서 안 돼요. 왜냐? 지금 계엄이 있었는데 계엄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죠. 그리고 무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다 보면은 어떤 희생자가 발생했죠 혹시? 전두환 때 계엄해가지고 아 근데 그때 계엄은 그러니까 계엄이 나가지고 그런 수많은 희생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번 계엄이 실패했지만 성공했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가 육사에 있는데 계엄이 터져서 연락을 했죠.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 지금 뭐 하는 순간 큰일 난다 이거. 지금 비상이다. 그러고 제가 나온 군대에서도 친구가 지금 장교로 있는데 지금 포 다 뺐다. 심지어 38선인데 그걸 뺐어요. 빼서 시동을 걸었다 했을 때 과연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까 그거를?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엄청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당연히 다르죠. 말했다시피. 근데 달라진 환경만큼 무력으로 뭔가를 행동한다고 하면은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그리고 과연 그 계엄이 정당했을까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했어야지 무력으로 총과 칼과 그런 걸 지급해서 없앤다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데 말이 안 만약에 이번 계엄이 실패도 돌아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자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계엄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과연 희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을까요? 성공한 상태에서는 분명히 갇힌 사람도 부상자도 많이 나왔을 거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뭐 자신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계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 사태의 심각성, 이 정치 그리고 그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각성 좀 했으면 좋겠다. 경각심을 줬다. 근데 그걸 굳이 총과 칼과 무기를 이용해서 경각심을 줘야 돼. 같이 일하는데 너 말 안 되니까 내가 너 경각심 줄게. 총칼 들고 와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030 구구는 기성세대가 만든 한국 사회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사나오기 이전에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생성이 됐고 우리 윗세대가 읽어놓았던 터전에서 저희가 태어나서 거기서 저희의 삶을 꾸려서 살아가는데 지금 정치인들만 봤을 때도 과연 우리나라가 다 통합이 됐을 때 이런 구구, 국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한마음 한뜻이니까. 근데 과연 한마음 한뜻일 때 그 국회의원들의 직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싸울 필요가 없어지니까. 다 한마음 한뜻이니까. 유치하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헤쳐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직업들이 엄청 많아. 구구 유튜버, 국자 유튜버,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플랫폼에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밥벌이 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없으니까 구구 국자가 윗세대 때문에 생겨난 거죠. 좀 5, 6, 10대의 문제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저희가 뭐 정책을 만든 것도 없고 저희가 집값을 이렇게 만든 것도 없고 지금 다 나란히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나이 많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성공하려고 이익을 받으려고 어떤 정책이 통과됐을 때 나 이거 투자해놨어 이렇게 해서 계속 풍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저희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손해보는 거는 사회적인 위치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도달한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공정이 심해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장학금, 대출이나, 물론 빈부격차에서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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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도록 아예 돈을 막아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못 사는 사람들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털건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 정책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저희가 있는 그 중간에서는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희가 번 돈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저희가 받는 건 없어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장학금도. 국가 배움카드 그런 거 진짜 하위 몇 프로만 줘, 몇 프로. 신청해보셨어요, 그거? 저는 뭐 저 절대 못 받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막 잘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못 사는데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치도 다르고 이 윗사람이 저희를 보는 기준치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는 기준치도 다르고 아래에서 위를 보는 사람의 기준치도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아득바득 이렇게 해도 이미 읽어놓은 터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요새 막 주식으로 이렇게 막 도박해가지고 레버를 땡기려고 하는 그거 아니면 못 산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 국민연금 문제도 해결할 거고 출산율 문제도 해결해서 더욱더 성공적인 나라가 될 거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저희 나라는 점점 이제 빚이 많아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저도 뭐 뉴스도 접하고긴 하지만 점점 이제 뭐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국민연금 받는 수급자도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65세 이상이 많다 보니까 점점 받는 사람 많아지는데 이걸 이제 미래 세대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못 받는다고 이제 뉴스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말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점점 나가는 가수도 지금 출산율도 저하가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뭐 점점 잘 사는 문화가 아니고 또 방금 얘기하기도 했지만 점점 못 사는 나라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솔직히 말하면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해결하려면은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출산 해결하려면은 빈부격차가 없어져야 되고 빈부격차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데 이미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한두 가지 문제만 이제 붙여가지고 정말 딱 완벽하게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미래가 밝겠지만은 너무 고쳐야 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 봤을 때는 망해 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6.25 전쟁 이후에 저희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급부상을 했잖아요. 대기업들과 함께. 그거는 팩트인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는 그거는 뭐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치로는 어렵다. 의견입니다. 아니, 주제 까먹었어요. 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